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마친 K리그가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원 삼성 조나탄과 FC 서울 대안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리그 24라운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해보시죠. 득점 선두 조나탄을 추격하고 있는 대안, 후반 13분 예리한 헤딩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러냈습니다. 3경기 연속 골이자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넣은 150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서울은 강원 디에고의 동점골을 내줍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39분 승부를 뒤집는 수비수 황현수의 결승골입니다. 프로 통산 첫 골을 더 들이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을 뽑아내는 이상호 선수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둔 서울, 강원을 끌어내리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4경기 연속 멀티골의 주인공 조나탄의 질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울산 골문을 쉼없이 두드렸지만 끝내 득점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울산 오르샤와 수원 이종성이 한 골씩을 넣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 조나탄의 침묵 속에 수원의 연승 행진도 5경기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김재영,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태용 대표팀 감독이 K리그를 직접 찾아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70% 정도 일단 구상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2일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네. 해외파와 이제 K리그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태용 감독이 직접 K리그에서 10명 이상은 최소한 뽑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뽑힐지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네. 일단은 기준은 이름 있는 선수보다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일단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경기장에서 뛰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밀어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말은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앙 수비 자원들을 좀 점검을 하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 결정은 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축구계를 뒤흔든 네이마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어떻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발표가 공식적으로 났고요. 파리 생제르맹으로 5년간 계약을 맺었고 지난번에 제가 너무 단위가 커서 잘 더듬더듬 말했던 2억 2,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네. 2,900억 원입니다. 와. 네, 연봉까지 합치면 거의 한 5천억 원 수준의 지금 계약이 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그렇겠네요.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때요. 참고로 이제 우리 K리그에서 좀 가장 운영비를 많이 쓴다고 하는 구단이 전북인데 네. 전북이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북의 10년치 팀 예산이 한 선수에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이걸 5만 원권으로 쌓으면 지금 잠실에 새롭게 보내는 롯데타워보다 100m 정도 이상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바르셀로나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이죠. 네. 누캄프에 3년치 전 좌석을 3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이마르의 이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돈도 중요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에 있으면 MSN, 메시와 수아레스와 함께 막강한 공격력을 구축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메시에 가려서 영원한 2인자에 그칠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킹메이커에서 정말 본인이 킹이 되기 위한 그런 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사실 그동안 메시와 호날두,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제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브라질 축구의 자존심인데 네이마르 선수가 네. 브라질 축구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강구도를 깨트리기 위한 브라질 축구의 어떤 자존심 차원에서도 또 도전이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네이마르 선수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올 시즌 야구 판도를 뒤흔든 대형 트레이드가 참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넥센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었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넥센이 시범 경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올해 4번째입니다. 그것도 모두 대형 트레이드고요. 네. 이번에는 김세현 선수와 유재신 선수, 이름 아시죠? 그 네. 선수들을 주고 손동욱과 이승호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모르는 두 선수를 네. 데려온 건데요.
더구나 이제 팀을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 김세현 선수가 거기 껴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굉장히 큰 비난을 좀 받았고 네. 중심 타자 윤성민 선수를 KT에 준 지 한 달도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팬들의 불만이 굉장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로 보이는 이런 트레이드를 벌써 지금 올해 4번째를 하고 있는 건데 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까 좀 얘기가 다릅니다. 넥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좀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성민 선수는 선발 투수로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2점대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네. 또 3일에는 KT에서 영입한 정대현 선수도 6이닝 2실점으로 올 시즌 가장 좋은 피칭을 보였어요. 네. 넥센이 과거에도 유망주들을 좀 육성하는데 능력이 굉장히 입증된 구단이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의 진짜 평가는 좀 몇 년이 지난 뒤에 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자, 또한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와 한화의 부진을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 정말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SK 팬들은 요즘에 진짜 좀 망연자실을 하고 네. 있죠. 후반기에 15경기, 16경기 이렇게 치렀는데 승률이 1할 때입니다. 지금 3위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6위까지 추락했고 5위 넥센과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7위 롯데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평균 자책점이 7점대까지 치솟았고 홈런 공장으로 불렸던 타선도 좀 부진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 최하위 KT와 맞붙는데 토요일 켈리, 일요일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차례로 나서는 만큼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한화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끊임없는 부상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스트 멤버가 다 빠져 있다 이렇게 그쵸.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화는 굉장히 부상 병동인데 이렇게 후반기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치러가는 게 좀 어려울 정도거든요. 네. 일단은 좀 부상병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 한화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들의 의지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국내 대신 해외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동계 스포츠는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이 굉장히 강한 이제 대회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국내에서 훈련을 하는 게 선수들에게 좋은데 선수들이 이제 더 좋은 환경을 다 지금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썰매 스타팅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썰매 스켈레토 대표팀과 봅슬레이 대표팀이 네. 캐나다를 이제 찾았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연습장 구간이 실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훈련이 아주 용이하게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선수들이 여기서 평창을 위한 메달 담금질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동계 스포츠들이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기록 경기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는 두 팀이 맞붙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좀 평가전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에 그렇게 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강한 팀들을 맞아서 아이스하키 선진국들을 돌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건데요. 네. 지금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러시아를 거쳐서 지금은 체코에 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랭킹 2위고 체코가 세계 랭킹 6위 국가인데 이 선진 국가들을 돌면서 현지 프로팀들과 평가전을 치르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대회가 이제 12월 달에 유로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는 세계 랭킹 1, 2, 3, 4위 국가가 모두 참석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그쵸. 아이스하키는 실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선진 국가들이 하위권 국가들하고 붙어주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연습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그런 방증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흘린 땀방울이 평창에서 값진 결실로 돌아오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김재영,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LG 트윈스의 황목치승 선수. 특별한 이름 덕분에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죠. 그런데 최근 이름보다 더욱더 화려한 플레이로 야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간절함이 만든 특별함. 황목치승 선수의 야구 인생을 현장 인터뷰에서 들어보시죠.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번 주겠죠, 최고의 순간은. 누가 봐도 이제 아웃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누가 건들려고 하면 피하잖아요. 그런 걸로 아마 제가 몸을 피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하늘 보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세입하는 순간 진짜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기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또 네. 멋진 송구로 아웃 잡고. 솔직히 평범하게 죽일 수 있었던 건데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한 번에 안 잡혔어요. 그 상황에서 다리까지 미끄러진 거죠. 아차했죠. 던졌을 때. 왜냐하면 미끄러지면서 던졌기 때문에 던진 다음에 보니까 아웃 되는 순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이다. 아웃이구나. 네. 다 간절하죠. 저뿐만이 아니고 1군 선발로 뛰는 선수도 간절하고 후반에 뛰는 선수도 간절한데 제가 워낙 파닥파닥거리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고비를 넘는 경기였어요. 연패로 가는 건데 황목진 선수 슬라이딩 하나가 경기를 뒤집어 놨고 그 흐름으로 다시 연승을 탔거든요. 수치로 하는 거는 득점 하나거든요.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올 겨울에 연봉 국가할 때도 상당히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LG 단장님. 요즘에 별명 알고 계세요? 황금치승, 감목치승, 갓시업. 경쟁자요? 라이벌? 아직 레벨이 제가 주전 선수하고 경쟁할 레벨이 아직 안 돼가지고 경쟁자는 없는 것 같아요. 레벨이 아직 안 돼가지고. 막상 홈런 공약 하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 화이팅. 홈런이요? 팬분들 50분한테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50명. 50분하게. 화이팅에서. 네. 제가 슬라이딩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좀 많이 까지죠. 영광의 상처죠, 이건 다. 네. 가장 아픈 상처는? 야구를 더 잘하려고 할 시기에 십자인대 수술이죠. 대학 생활 2년을 재활하면서 끝났거든요. 이제 다리가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하자 할 찰나에 발목 인대가 또 이제 여기 끊어져가지고 야구를 제대로 못했죠. 미련 없이 야구를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아파가지고 또 그만두게 되면 다시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미련 없이 그만뒀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쉽게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그만두자 해가지고 야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와이프도 이제 다치는 거 걱정하니까 제가 워낙 몸을 막 굴리는 스타일이라서 자, 아내분에게 간단하게. 현정아 항상 미안하고 다칠 수도 있지만 목숨의 위험만 안 가게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황목지승의 야구란? 야구란 제 인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야구밖에 없기 때문에 제 인생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시합 뛰고 안 뛰고는 저는 별 상관없어요. 그냥 팀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제가 나가서 팀에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뭐 맨날 못 뛰어서 아쉽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 모든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그런 선수로 기억됐으면 해요. 네. 앞으로 10년 뒤 황목지승 선수에게 영상 편지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뒤요? 네. 치승아 잘 살고 있니? 부끄럽네 이거 진짜.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고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0년 뒤에도 다치지만 않고 건강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잘 살아라. 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